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까지 주가는 사실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우리 예상치보다 10% 이상 상회한다라고까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잘 못 갑니다. 굉장히 못 가고 있고, 한번 뭐 또 수급이 들어오나 싶으면 또 그냥 나가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 어제 올려드렸던 카카오 영상에서도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뭔가 얘가 주가 상승에 발목이 잡히는 이유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하이닉스를 아예 그냥 메인 잡아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보자 이거예요. 뭐 투자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뭐 생산 캐파가 늘기도 하고, 수요는 계속해서 또 늘어나기도 해요. 그 여러 가지로 뭐 업황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뭐 디램 가격 같은 것들, 그쵸?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공급 과잉으로 인한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폭넓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에 실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주냐가 앞으로 향후 주가의 동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하이닉스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SK하이닉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금요일날 이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1% 가까이나 하락을 보이면서 참 징글징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이렇게 대장 1, 2등이 계속 처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코스닥 대비해서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코스피도 그래도 나름은 잘 버텨주고는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까지 또 다시 한번 찍어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우리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차 팬데믹 당시에 419포인트였는데 거의 뭐 2배 반 간 거잖아요. 그쵸?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고, 사실상 지금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한 40%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타 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과거에 한탕 해주고, 또 빠지나 싶으면 제약바이오가 한번 또 확 분위기를 살려줬다가, 지금 최근에 2차전지 쪽으로 수급 바뀜이 여기서 한번 일어나서 2차전지 쪽으로 굉장히 또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됐었고, 그래서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들도 많지만 코스닥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그런 최근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하이닉스를 사실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12만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맥점일 수는 있겠죠. 삼성전자 8만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이닉스는 12만원이라는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술적으로나 밸류적인 측면으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서긴 습니다. 자, 뭐 이렇게 잠깐 속폭 깰 수는 있죠.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씩 밀리고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 뭐 삼성전자 쪽으로는 어쨌든 파운드리, 지금 뭐 미국에다가 파운드리 뭐 더 증설을 하니 뭐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고, 심지어 TSMC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고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영업, 뭡니까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저기 실적 실적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하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예상치보다 더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10% 이상. 근데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처럼 오히려 TSMC는 주가가 더 빠졌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개파락 이후에 5% 가까이나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시가총액이 700조 가까이 되는 녀석인데, 야, 이 정도의 하락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죠. 여기도 뭐 차트적으로는 뭐 이런 가격대가 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지지고 나발이고 필요 없죠.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는 외부적인 시장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특히나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삼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율이나 여러가지 이런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항목들 같이 체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최근의 실적? 오케이, 좋아. 그 최근 실적으로 인해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주가가 그동안의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고는 하겠지만, 그 뒤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 앞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앞으로가 나빠가 아니라 그동안에 좋던 거에서 더 좋게 나올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욕심이 정말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욕심이 진짜 많아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원래 잘하는 녀석들이잖아, 너네.
전교 한 5등 안에 들던 녀석이 한 3등 정도 했다라고 쳐볼게요. 이번에 3등 했어. 그러니까 야, 너 공부 잘하잖아. 1등은 해야지 3등밖에 못하냐? 이렇게 질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적이 올랐고 등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욕먹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반도체 쪽은 워낙에 뭐 기대감도 크긴 크지만 또 이런 종목들로 개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여러 가지 뭐 단가 변동이나 다양한 내용들, 그 다음에 지금 뭐 아직도 반도체 공급난 차량용 반도체 쪽 뭐 아니면은 뭐 기존의 어떤 다양한 그쵸 항목이 너무 많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결국에는 가격의 변동이나 다양한 것들을 봤을 때 실적의 퍼포먼스가 좀 굉장히 크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안 나올 거면 주가는 안 간다. 약간 이렇게 고집을 좀 피우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뭐 이 종목들이 못 갈 종목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오히려 증권사 측에서는 조금 더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투자자들이 계속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모바일 수요로 인해서 디램에 대한 그 공급 과잉을 좀 우려하고 있는데 현재 디램 수급은요 과거에 우리 2018년도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똑같이 보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도 전체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본다면은 수요 관점으로만 먼저 포인트를 놓고 보면은 어쨌든 2018년도 당시에는 서버 호황기였기 때문에 공급사들이 굉장히 이 캐파를 늘리는 거, 그러니까 생산 여력을 늘리는 거에다가 투자를 공격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여전히 캐파 투자에는 조금 보수적인 거예요. 이런 갑작스럽게 공급 과잉과 또 1년여간의 이런 다운 사이클을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수요는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다 좋은데 갑작스럽게 지금 뭔가를 뭐 이렇게 전망치나 추정치나 생산량이나 등등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상승 사이클을 계속 이어오던 게 갑작스러운 다운 사이클을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재고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모바일 디램 쪽으로 해서 생산을 좀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갖고 있으면 또 우리가 수요가, 그러니까 재고를 많이 갖고 있을 때 수요가 계속 막 확대되고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고가 많으면 계속 또 순환매가 이루어지니까 팔리고 생산하고 하잖아요. 재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모바일 디램 생산을 줄여놨기 때문에 어떤 재고량에 대한 부담감은 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디램이 일단 4분기에도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인텔의 그 낸드 사업 인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4분기에 연결 실적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의 여력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쪽으로 이제 관련돼서 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거죠. 우리 아직까지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뭐 일부 비용을 또 뭐 유증을 한다 이렇게까지 저는 최근에 봤었는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는 뭐 모르겠네요. 다른 종목에 최근에 막 2차전지 지금 막 주목하고 집중하느라 좀 정신이 없기도 했었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러가지, 지금 많아요, 우려하고 있는 여러가지 항목들은 주가에 지금 다 그냥 녹아나고 있다,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 결국에 이런 내용 이후에 이 주식은 더 이상 올라올 가망이 없는 종목이냐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 혹시나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삼성전자와 뭐 환율이나 이런 단순하게 우리 이제 껍데기 표면적인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도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12만원 밑에는 언더밸류 구간이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과거에도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지만, 그래서 이때 당시에 12만원 밑에는 저평가 국면이고 언더밸류 구간이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라도 수익을 좀 실현했지만, 물론 여기서 12, 13만원 박스권을 당분간이라도 계속 더 그려갈 확률이 좀 있죠. 근데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 뭐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면 모를까, 하반기로 갈수록 어쨌든 조금씩 밸류를 좀 높여가지 않겠냐. 그래서 12만원대 한번 매수를 하신다 치면 11만원 추가적으로 오면 한 번 더, 그러니까 12만원부터 만원 단위로만 나눠서 매수하면은 제가 봤을 땐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크게 데미지가 올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빠지고 있는 이 하락 저가 국면에서 분할로다가 굉장히 잘 모았다라고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마음 편안하게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이나 비중을 좀 더 태워보실 분들은 12만원부터 12, 11, 10 한 3번에 나눠서 그냥 사자. 10만원 안 올 수도 있죠. 안 올 수도 있는데 3번에 나눠서 사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분들께서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장기적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고, 신규로 뭔가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신규로 한번 뭔가 매수를 노려볼까 하시는 분들은 12, 11, 10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그냥 나눠서 매수한다 라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뭐 찔끔 빠져서 2,000원 빠지고 1,000원 빠진다고 사들이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2차전지에 너무 주목을 좀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거를 좀 깊게는 못 봤는데, 저도 이제 좀 다른 쪽을 깊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또 그 다음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음식료 섹터도 결국에 제가 다 맞춰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수급 들어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으로 뭔가 밀어볼 수 있는 게 음식료 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융주도 사실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융 섹터 안에도 정말 다양한 금융주들이 있는데, 그 금융 섹터 안에서 일부 종목이 지금 좀 낌새가 심상치 않은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공개를 해드렸던 건데, 보험사들, 이 보험사들의 수급이 심상치가 않아요. 근데 보험사도 금리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이 있는데, 이번에 금리는 동결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쨌든 금리는 올라갈 거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 결국에 주가는 선반영이고 기대감이니까, 제가 봤을 때 뭐 DB손해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손해보험, 그 다음 메리츠 화재, 요런 애들이 지금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그나마 부담이 좀 적은 거는 DB손해보험. 근데 삼성생명 같은 거는 지금 좀 비춥니다. 삼성생명은. 왜냐면은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요. 또 개별 이슈가 있기도 있었고, 삼성생명은 개인적으로 좀 비추고, 그래도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는 DB손해보험이나 메리츠 화재, 아니면은 뭐 하나손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DB손보나 하나손보 정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건 뭐 단기적으로 막 급등을 하는 이런 유형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좀 느리게 움직일 확률이 좀 높다. 올라가 봐야 뭐 요런 수준으로, 그쵸? 농심 오뚜기 같은 애들 급등 나와봐야 지금 몸집이 워낙 크니까 7, 8%대밖에 안 나오잖아요. 장대양봉 누가 보면 이거 뭐 20% 오른 줄 알겠어, 그죠?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엄청 장대양봉인데 6%예요 대형주가. 그래요, 대형주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평소에 등락이 이렇게 많지 않은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인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이런 음식료 섹터 한번 순환매 돌고 나서는 보험이나 그 다음에 다른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그 금융, 이쪽 섹터 좀 보고 있어요. 그거 좀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카카오 매도하고 나서부터 뭐 사고 탁탁탁탁 해서 제약주 뭐 잠깐 단기적으로 옵니다 하고 나서부터 뭐 2차전지 옵니다. 굉장히 막 지금 뭐 카카오 게임 이런 것도 보시면은 맞죠? 카게임 같은 거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지금 뭐 50% 이상 수익 가져가고 있고, 이런 것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단타 수장이 얼마나 시장을 잘 읽어가면서 흐름을 맞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냐. 카카오 게임즈 보시면 뭐 40% 가까이, 40% 가까이, 카카오는 뭐 98% 있으시고, 카카오 게임즈 53%, 그죠? 이렇게 해서 정말 돈을 잘 벌어가고 있다. 후성, 그죠? 이진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들까지. 아무튼 뭐 그런 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 50%. 금액이 적은 거는요, 중간에 우리가 분할로 매도를 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이 좀 적을 수 있다. 카카오 게임즈 218만원도 있으시고, 그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시장에 뒤처지지 않게끔 제가 좀 가이드를 잘 잡아 드릴 테니까 많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로 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이제 제가 그동안 준비하고 있는 2차전지 마지막 종목이 내일 가면 이제 이벤트는 끝나요. 근데 그 종목은 내일 오신 분들도, 오늘 오시는 분들도 내일 아침에 같이 매수를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왜? 내일 한 번 더 추천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늦지 않게 오셔서, 원래는 기존에 30일에 44만원이던 게 60일에 44만원입니다. 그럼 한 달이면 22만원. 한 주면은 55,000원. 일주일에 55,000원 못 벌어드리겠어요, 단타 수장이?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아직 한 발 남은 이 종목 같이 매수해가지고 좀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010-2291-2353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번호로. 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우리 월요일 또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